네, 다음 한랭킹입니다. 예산안 정면 충돌입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이 됐습니다. 특히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법인세 인하 문제였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동원이 됐지만 이현정 의원님, 여야는 그래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죠. 지금 이제 법인세가 왜 이렇게 차이 나나 하면 지금 아마 여당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어렵고 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법인세가 25% 오른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올랐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세계적으로도 법인세가 꽤 높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지금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뭔가 인력을 좀 늘려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계속 이렇게 갈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네. 특히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대만이나 미국 뭐 등등 해서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고 여기 법인세 인하도 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즉 앞으로의 어떤 경제 노선 관련해서 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심각한 이견차인데 근데 문제는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네. 일단 국민이 대표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뽑아줬고 뭔가 정책을 추진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뭐 보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칙적으로 보면 과연 그러면 아무리 당이 지금 국회가 민주당 일당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적인 것들은 뭔가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인세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양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그렇다면요. 네. 여당에서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철학이고 세제 개편 아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초부자세다, 초부자세 감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법인세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을 하는 또 대기업 위주로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로운 예산안을 보면 그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은 부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인하를 하려고 하면서 왜 그러면 우리 사회에 정말 하위계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자꾸 줄이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은 이제 지향점이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기업을 위주로 해서 좀 지원을 하고 낙수 효과를 노린다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은 예전에 MB 정부 때 낙수 효과 노려서 법인세 감면에 줬는데 그때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차라리 그런 예산 중에 일부를 정말 그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 이분들 지원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이제 맞붙어지면서 결국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예산안은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 어제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그동안 많이 빚내서 살림사던 이 관행을 우리가 다시 바로잡고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이제 첫걸음을 떼고자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돈은 과거처럼 더 많이 국회에서 써야 되겠다. 이 기본 생각, 자세가 삭감 규모의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 하는. 정부가 바뀌었는데 과거에 집권한 그분들께서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가치와 이념 하에서 정부를 운영하라, 경제 정책을 운영하라. 그러면 이건 정부가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박성규 의원님, 이렇게 추경호 부총리가 기자 간담회를 예정에 없이 열고 또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까지 공개를 했는데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대단히 이례적이죠. 이미 법정 시한은 넘겼고 내일이 일요일인데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지금 시한의 시계가 좀 돌아가고 있어요. 네. 자, 국민들은 우려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표 예산이다, 윤석열표 예산이다. 국가의 나라 살림살이에 무슨 정치인 이름을 붙여서 누구 예산을 통과시키고 주고받고 하고 이거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타결이 될 텐데 이 국민들을 바라보고 이 예산안을 좀 서로 기브앤테이크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쪽의 의사를 밀어붙이겠습니까? 결국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중요한 그 협상의 카드가 될 텐데 극적으로 또 일요일에 졸속으로라도 비난을 받겠지만 극적 타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문제는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해임 건의안이라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하시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의장께서는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다. 그래서 이 해임 건의안 부분은 오늘 상정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 반복하셨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일요일 오후 2시경에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 타결을 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수순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내일 오후 2시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김지표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묘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요. 국회법에 따를 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까지 그때까지 표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내일 오후 2시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그 예산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산이 처리가 돼야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반면에 그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지난번 박진 외무부 장관 경우에서 또 봤지만 말 그대로 건의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건의안 자체가 실익도 없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예산안은 가만히 두고 해임 건의안을 갖다 먼저 한다. 이거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볼 면목이 없는 거고 네. 상식적이지도 않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해임 건의안 때문에라도 예산안이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고집한 것이 좀 더 자충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해임 건의안이 어차피 이제 건의를 안 받아들일 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마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일단 예산안 처리가 우선하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 책임 문제가 조금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론의 힘을 업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타당하지. 지금 자꾸 이렇게 해임 건의안, 탄핵안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속도를 좀 더 천천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너무 강조한다면은 또 예산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입장을 조금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은 두 개를 네. 한꺼번에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임 네. 건의안은 일단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졌는데 자동 폐기되면 민주당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안도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같이 비판을 받아요, 여야가. 그래서 예산안도 빠른 시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김진표 의장이 회의를 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열고 막판까지 협상을 하도록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요일 2시 전에 그 본회의 열어서 두 개의 안을 함께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신의 피해는 민주당의 그 피가 흐른다라고 얘기한 게 김진표 의장 아닙니까? 예.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려 하겠지만 과연 민주당이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휘둘릴 것이냐의 여부가 이 정국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파국을 하면서 다음 주 초로 넘어갈 것이냐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국회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 여야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